내가 평론가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네. 실수요자는요. 주택시장 회복 시점하고 내 집 마련 시기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가장 큰 착각을 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는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고요. 네. 이번에 제가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최근 들어서 이 단순 이 수급 문제로 풀기에는 너무 복잡다단한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얘기도 해요. 부동산 시장은 10%가 말하자면은 지식이고 네. 나머지 90%는 심리라고 해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좀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은 파라리 심리다. 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심리가 큰 요소로 등장을 했냐면요. 네. 이 단순하게 이게 사는 집을 어떻게 보면은 구하고 아니면 뭐 팔고 이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심리가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게 이른바 아파트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상품화되고 혹은 이게 이제 자산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혹은 옆 사람이 사면 또 나도 따라 사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공포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기도 하고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성적인 어떤 그런 행태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 시장은 제가 보니까요. 이게 부동산의 어떤 고유성을 저는 잃어가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 같은 거 보면은 부동산은 뭐 이질적이고 또 뭐 비환금성을 또 띠고 있고 또 국지성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부동산의 큰 특징은 잘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채권처럼 이렇게 쉽게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특징이고 혹은 네. 원시화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주 팔리죠. 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부동산의 성격을 벗어나서 이제 금융 상품의 일환으로 이제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금융 시장의 한 섹션으로 편입된 것 같은 느낌이죠. 금융 시장의 특징이 뭐예요? 네. 변동성이 강하고 또 이게 심리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 시장이 결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동산이 아파트 시장이죠.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떠올리잖아요. 특히 MZ 세대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의 영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해졌다. 그래서 제가 심리라는 어떤 측면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면요, 장기로 보면 이게 뭐 공급이라든지 뭐 수요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대부분 이 심리가 거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를 모르고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오히려 내가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냉철한 어떤 그런 혹은 균형적인 어떤 사고를 갖지 않으면은 그거 휩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심리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심리 책을 이번에 내놓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긴 시간 동안 한 5분, 10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 그 주식이 보통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뭐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게 주식은 심리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심리다 이런 말을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심리가 아니에요. 아파트는 심리란 말이에요. 아파트가 투자 상품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투자 상품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하나의 투자의 대중화의 어떤 그런 서막을 연 뭐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빌딩 빌딩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빌라도 있고. 그래서 이 또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도대체 집값이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도대체 뭐가 떨어졌냐는 거예요. 부동산의 기본은 땅이죠. 네. 땅은요 하도 빠진 게 없어요. 소위 그 공시지가 이런 건가요? 네, 맞죠. 정확하게 보시네요. 공시지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국에요. 네. 지금 공시지가가 언제의 피크였냐면 아파트는요. 네. 2021년 10월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고점입니다. 아. 근데요. 지가는요. 이거보다 1년 늦습니다. 2022년 10월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때가 100이었거든요. 네. 기준치로 보면 4개월 동안 빠지다가 다시 3개월 올랐어요. 그 지금 얼마냐면 99.7입니다. 네. 다음 달이면 100 돌아갈 겁니다. 네. 그러면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형 오피스텔요. 오피스 보면은 지금 미국은 빠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요. 지금 오히려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실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공부를 그동안 안 해서 그래요. 아. 지금은 가계부채의 문제지 기업들은 부채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빠졌냐는 거예요. 네. 빌라가 빠졌어요? 빌라는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독주택이 빠졌어요? 빠진 거 없어요. 아니 가격을 몰라요. 빠진지 안 빠진지. 거래가 안 돼서. 거래가 안 되니까. 상가도 빠진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위기라는 거예요? 뭐? 아파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파트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아파트라고 얘기해야. 그래서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주택 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네. 아파트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논문 쓸 때는. 그게 부동산을 지금 저는 아파트를 갖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왜냐? 지금 아파트는 반등이 왔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제 6월 기준으로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앞으로 더 빠져요. 주택 시장 회복되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통계로 볼 거냐? 실거래가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평론가가 되지 마시라고요. 평론가. 부동산 실수요자란 말이에요. 내 집 마련 실수요자와 평론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통계는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요. 네. 서울은 작년 크리스마스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가장 낮아서 1월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네. 실거래가는. 그래서 이게 4개월 시차가 났어요. 네. 부동산은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 표본 통계가 5월부터 올랐다고요. 네. 5월, 6월 2달 연속 올랐거든요. 네. 표본 통계, 샘플 통계가. 네. 이거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전국은요, 아직은요, 지금 주간 단위로 보합세 그러는데 아마 7월 다 끝나가죠. 7월에 플러스 반등 못했을 겁니다. 아직 못했고. 그럼 8월 가서 반등이 와야 돼요. 네. 그럼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 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시차가 얼마 정도 나요? 한 6개월 나죠. 네. 서울은 4개월인데 이건 6개월이란 말이에요. 주택 가격이 언제 반등이 올 거냐? 아이고 한참 있어야 될 거. 왜냐 빌라고 다세대들이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전세도 찾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 깡통 전세하고 이 전세 사기 후유증 때문에 그러면은 주택 가격 회복이 플러스로 반전되려면은 시간이 아마 한참 있어야 될 겁니다. 도대체 뭐가 올랐다는 거예요? 뭐가 반등이 왔다는 거예요? 네. 뭐가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예요? 지금 주택 가격이나 빌라 가격은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올랐다 떨어지니까 데드캣 바운스죠. 네. 그럼 뭐가 그러니까 지금 데드캣 바운스 얘기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5월 달이죠. 네. 그때는 오른 게요. 서울만 그때 0.01% 올랐단 말이에요. 아파트 표본 통계로. 네. 그때는 그러면 단독주택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경기도 아파트 값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권도 6월 가서 플러스 왔으니까. 네. 전국은 아직 플러스 오지도 않았어요. 네. 표본 통계로.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값이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죠. 아닐 수 있죠. 네.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죠.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실거래가를 볼 거냐, 표본 통계를 볼 거냐, 이걸 지록이마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가리키면서 야. 아니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시장이 가장 큰 특징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또 다른 이걸 경로 오존성이라고 전문 용어로 씁니다. 경로를 잡으면 어느 정도 일정 간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서울 아파트 보실까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요. 네. 지금 올 들어 지금 5월 통계까지 나왔어요. 5월 통계까지 7.75% 올랐습니다. 네. 실거래가로. 그런데 이제 뭐 표본 통계 해봐야 뭐
뭐 0.1%가 안 되죠 지금. 근데 지금 6월이 잠정치수가 나와요. 네. 이걸 두 개를 해보니까 상반기예요. 실거래가 그대로 만약에 이 잠정치수까지 그대로 합해 본다면 단순하게 네. 상반기예요. 9% 올랐어요. 서울이.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 1월부터 바닥부터. 바닥부터. 올 들어서 그러니까 서울은 1월부터 올랐으니까 1월부터. 네. 작년 연말 대비죠. 그러면 실거래가 잠정치까지 다 합쳐보면요. 전국은 올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 3.47% 올랐고요. 수도권은요 6.03% 올랐고요. 지방은 0.09%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미 싼 게 다 팔렸죠. 네. 실수요자는 실거래가를 보셔야 돼요. 10% 올랐네요. 왜 평론가인 것처럼 표본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냐고. 싼 게 다 팔렸는데. 내가 평론가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저도 지금 박사님께서 이거 개념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게 되는 거지. 심지어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할 때도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의문이 왜 똑같은 통계 자료를 볼 텐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까? 자기가 있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평론가란 말이에요. 네. 실수요자는 그걸 보면 안 돼요. 평론가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이게요 시차가 크잖아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은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이게 서울은 1월부터 올랐는데 표본 통계는 5월 가서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시차가 4개월 올랐죠. 5월 되면 싼 게 다 팔렸다니까. 전국은요 지금 벌써 플러스로 주간 단위로는 플러스가 왔지만 플러스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8월 가서 플러스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차가 6개월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심지어 막 통계 조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통계 잘못됐다고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뭐 해석하시는 거 그거는 자유롭고 저는 뭐 전문가분들 다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가려서 들으시면 돼요. 비판적 사유라고 그러거든요. 맹신하지 말고 여러 얘기를 들어서 판단하시는 건 좋은 건데 항상 이게 합리성을 기준으로 균형추를 가지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거래가를 보고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다 기본이 실거래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이 상반기에 벌써 거의 9%가량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정치수까지 합치면. 그리고 수도권은 6% 오른 거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싼 게 없잖아요 지금. 사실 그 아파트만 보시는 분,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를 사고자 염두에 두신 분은 사실 이것만 보면 시기 놓쳤다고 지금 멘붕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그리고 지표로는 아주 플러스 올라면 멀었어요. 중국 주택 가격이. 서울 주택 가격이 플러스 이제 왔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네. 정확하게 시장을 보시자고요. 네. 제가 그 서울이 지금 4개월 시차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벌써 9% 올랐단 말이에요. 벌써 상반기 동안에. 네. 그러면은 거래량이 지금 서울에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3천 건대는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3천 건. 네. 아마 5월부터 거의 지금 계속해서 3천 건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4월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상 3월부터 3천 건대라고 보면 돼요. 3월건이 서울 아파트 정보광장을 가보면은 부동산 정보광장 가보면은 3월이 3,983건이에요. 네. 4월, 5월이 다 3천 건 넘었고 6월이 지금 3천 건대 중후반대까지 될 거예요. 네. 근데 7월 거래량이 좀 적어요. 아 줄어요. 약간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소강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건 뭐로 보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니까. 네. 그런데 표본 통계는 잘 보시자고요. 표본 통계는 이 상반기 때 이미 실거래가가 선행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게 후행해서 통계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접을 안 들어요. 조금 더 가다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만약에 설사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네. 아시겠죠? 무슨 네. 말씀인지. 네. 그래서 제가 결론사만 말씀드릴 건데 실수요자는 통계를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큰 추세를 보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보시는 거라고요. 내 집 마련이 어떻게 싸게 살까 하는 문제는 돛담배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돛담배가 이게 실거래가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는 3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네. 네? 거짓말, 빨간 거짓말, 통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통계는 늦어요. 그러면은 실거래 통계도 있나요? 있죠. 그 부동산 부동산에는 가보시면은 실거래가가 있어요. 실거래가 있고 저는 그거보다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공표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잠정 지수가 나옵니다. 네. 그게요 약간 오락가락 할 때 가장 강보합이나 약보합일 때는 방향 확 틀어버려요. 그런데 보통 0.5 정도 되면은 방향성은 틀리지 않습니다. 서울이요 지금 6월 잠정치가 네. 이거 무려요 1.32%예요. 이 방향성 안 틀어요. 네. 많이 오른 겁니다. 1.3이면은 12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15% 이상 나오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0.5를 넘었네요. 어, 1.3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런데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네. 정확하게 스탠스를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평론가인지 실수요자인지. 실수요자는 통계는 이게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요새는요.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광속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새는 아파트 시세를 단톡방이 결정하는 시대예요. 아. 시장은 저 300m 달아나고 있는데 나는 야. 300m 뒤 통계를 가지고 시장이 오르니 야. 내려니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실수요자는요. 실수요자. 주택 시장 회복 시점하고 내 집 마련 시기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가장 큰 착각을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단톡방은 심리잖아요. 그리고 실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돼야 보니까 음.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역대 평균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6,040건이에요. 6,040건. 거의 반토막 좀 되네요. 지금 반토막 수익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40건 와야 시장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미분양이 우리가 기준 이음 지수 62,000이죠. 네. 지금은 얼마예요? 68,000이잖아요. 네. 아직 집 살 시기 아니에요. 부동산 회복 시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야 돼요. 전세가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별로 좀 오르고 있다, 지금. 전세 가격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뭐 50%, 60%. 근데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맞추려면은 그게 내 집 마련 시점이에요. 주택시장 회복 시점이에요. 회복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가 평론가 맞는 됐다고 거지. 착각하기 때문에. 아. 실수요자 가장 큰 착각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걸 공부를 그것만 하니까요.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올 연말에 바닥 온다고 다 지금 알고 있다가 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멘붕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제가. 시장은 당신보다 똑똑하다고. 아. 시장은 집단지성이거든요. 시장 IQ는 3만이고 개인 IQ는 우리나라 평균이 106이에요. 네. 시장 가지고 재단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타이밍을 재는 것은 그거는요 잘 안 맞아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망은 귀를 기울이되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네. 너무 거기에 깊게 빠져들면 안 된다고요. 와. 네? 그렇군요. 전망은 틀려요. 전망이라는 것은 이 봄날에요. 마치 있잖아. 이 봄바람이 내 옷깃을 스치는 것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전망은 거의 안 맞습니다. 네. 그냥 해본 소리란 말이에요. 네. 왜? 끊임없이 다른 변수들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랜덤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새 마치 이게 옛날에는 뭐예요? 지리한 장마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장마가 없어요. 다 스콜처럼 바뀌어요. 기습적으로 갑자기 확 와버리고 이런처럼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는 게 주택시장도 특징이란 말이에요. 투자가 돼가지고 투자 상품화 되니까. 아. 그리고 이게 불안과 어떻게 보면 공포, 그다음에 이 두려움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큰 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네. 불안 심리와 비례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보세요.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타이밍은 이게 적중 확률이 떨어져요. 타이밍 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와.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네. 지금 말씀을 네. 들으면서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보통 이렇게 주식 투자 얘기할 때 보면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진짜 찐 투자자들이 있는데 경제학자 중에 투자 잘하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막 엄청난 지표들 그런 통계자들을 다 막 섭렵해가지고 그 투자점 말하고 통계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요. 노예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너무 연상이 그게 돼서 도구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는 네. 한 번 정도는 맞은데 그 다음 번 안 맞아요. 아.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 네, 이전에 네. 저는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부동산 평론가나 학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수요자면 실수요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제가 이번 책의 핵심입니다. 소름 돋았어요, 저 지금. 그래서 뭐냐면은 네. 자 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장바닥 시세에 내가 네. 근접해서 지표를 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차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네.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게 그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혹은 2천 가구 이상 랜드마크 아파트가 시장의 풍향계입니다. 네. 2천 가구 이상 되는 그 단지의 동네 2층 가구가 뭐예요? 가구 수가 2천 가구. 2층 가구. 아, 네. 2천 세대 수가 2천 가구. 네. 원래 세대 수는 일본 말이에요. 가구 수가 한국 말입니다. 네. 세대 수 너무 많이 써서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자 생활했을 때 세대 수란 말 안 썼어요. 가구 수라고 말을 씁니다. 네. 근데 어쨌든 2천 가구 이상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시장의 풍향계입니다. 네. 여기 먼저 거래되고 먼저 빠져요. 요번에 대단지 아파트가 더 폭락이 왔죠.
잠실, 강동, 과천 뭐 이런 데 과천, 네. 그다음에 상계동 이런 데들이 다 대단지입니다. 맞아요. 인덕원 뭐 다 그 대단지예요. 시장이 풍요한게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시차를 줄이는 게 부동산 원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예요. 보통 아파트 실거래가는 보통 한 달 반 뒤에 발표돼요. 보통 15일 날 발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7월 15일 날 언저께 나왔어요. 올 실거래가 통계가 나왔죠. 근데 거기에 공표 보고서를 보면은 네. 잠정 지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는 딱 시차가 보름 납니다. 15일 납니다. 6월 거다 나오니까. 와. 7월 15일 날 6월 통계가 나온다. 무조건 봐야겠네요. 들어가 보시면 금방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게 KB 선도 아파트 50주수가 좋아요. 이것도 네. 랜드마크 아파트 시가총액 5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거군요. 이게 다 벌써 두 달 연속 올랐잖아요. 왜냐? 아니 내가 보면 우리 동네 집값은 다 올랐는데 왜 전문가들은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주택 가격은 더 빠진다니까 앞으로요. 빌라나 이게 다세대 다가구가 지금 큰 이게 구조적 위기가 왔잖아요. 그 바로 깜깜이라는 거하고 전세의 어떤 깡통 전세의 위험 때문에 세입자들이 집 사는 사람이 안 가요. 네. 전세 사가지고 전세를 못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어때요? 거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통계를 합쳐버리면 주택 가격은 회복되려면 멀었어요. 아파트는 그래도 전세도 마찬가지죠. 빌라 전세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증보험 되는데 간다든지 아니면 앞에 아파트로 전세를 이동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역전세난에 불구하고 전세값은 올라가잖아요 지금.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실 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면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왜 전세값이 올라가느냐. 네.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보면 왜 올라가느냐.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 네. 가장 베이스를 물어보셔야 되냐면은 작년 아파트가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네. 외환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진짜 빨리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 네. 작년에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17% 빠졌고요, 서울이 22% 빠졌고요, 네. 경기 인천이 23% 빠졌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주택 가격은요 보통 논문 쓸 때는 그 명목 가격보다는 실질 가격으로 따집니다.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요 5.1% 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작년에 그럼 수도권 아파트가 실질 가격으로 얼마 빠졌어요? 22%라고. 28% 빠졌잖아요. 여기 5% 더해서. 네. 그러면은 자 보시죠. 전세는요. 전세도 실거래가가 나오는데 네. 그거는 매매보다 한 달 늦어요. 근데 전세 실거래가에는 그거는 저는 볼 게 없다고 봐요. 왜냐? 전세 실거래가는 재계약을 집어넣어요. 5% 못 올리게 하는 그 재계약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전세가의 상승률이 낮아요. 네. 변동률이 낮아요. 작년에 우리가 부동산원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가요. 네. 제가 실거래가는 20% 빠졌지만 네. 표본 통계, 샘플 통계로 보면 작년에 7.7% 빠졌습니다. 매매가요. 네. 전세는 작년에 10% 빠졌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죠? 전세가 더 많이 빠졌다고요. 왜냐? 사금융이기 때문에 고금리 쇼크를 받으면은 더 많이 흘러내립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네. 전세가 더 취약한 사금융입니다. 그리고 전세 요새 어때요? 다 대출대도 들어가니까 다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전세자가 흘러내립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네. 작년에 실거래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6%예요. 표본 통계보다 덜 빠졌죠. 네. 이 재계약이 들어가니 그런 거예요. 무시해 버려야 돼. 그러면. 자 그러면은 작년에 그러면 전세 가격이 서울이 전세는 10% 빠지고 매매는 7.7% 빠졌다고 그랬죠. 아파트 네. 기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파트가 뭐요? 22% 빠졌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전세는 더 빠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 네.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그냥 감을 잡으면 7, 8% 빠졌겠죠. 그러다가 뭘 집어넣어요? 물가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3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세난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에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야, 이것도 물가도 이렇게 반영하는 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실질 가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실질 가격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명목은 화폐 착각이라고 있어요. 이런 와. 거. 화폐 착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실거래가를 보는 거예요. 실질 음. 가격으로 리얼하우스 프라이스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음. 지금 서울 아파트나 전국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반등이 온 거고 전국은 지방은 요번에 덜 오르고 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늦어요. 네.
물론 미분양도 많은 것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지금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실거래가로 베이스로 볼 거냐 아니면은 표본 통계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주택 가격으로 볼 거냐 네. 아니 부동산 가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와. 이거는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 맞아요. 다 맞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놓고 싸우는 거야. 네.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작적 정의를 안 한 상태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가 실거래 가격이요. 네. KSN 실리주수도 실거래 가격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실거래가를 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부동산 심리서 무조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네.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가 곧바로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 상반기에 이미 실거래가가 9%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표본 통계는 1%도 안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물론 표본 통계가 실거래가만큼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못 빠지잖아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20% 빠졌지만 샘플 통계로는 8%가 안 빠진 거잖아요. 절반도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동안 서울 아파트 거의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표본 통계로 보면. 그 갭이 너무 크네요. 참. 그러니까 약간 더 간다니까요. 지금. 아.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보냐. 표본 통계로 보면 조금 더 이걸 저는 상승세라고 표현 안 합니다. 이 반등세라고 보는 거예요. 네. 불안한 반등세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표본 통계로 보면은 이게 실거래가 이미 선발대로 이미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어느 정도 시세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락이 안 와요. 조금 더 가다가 이슈가 있으면 다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저는 불안한 반등세라고 보고 상승세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정고점을 넘어서 막 가는 거는 아이고 한참 걸리지. 한참 걸리고. 과거에요. 수도권 기준으로 2008년 보통 6, 7월이 고점이었는데 그거 회복하는데 8년 걸렸어요. 연립시대가 12년 걸리고. 네. 그렇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9년 랠리를 한 거잖아요. 이걸 뭐 대득격 반수로 보셔도 되고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도 되고 낙폭 회복으로 보셔도 되고 그거는 자유예요. 네.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다만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막 멘붕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추종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얄미운 거죠. 자기 혐오. 왜 그때 그러면 쌌을 못했을까? 때 이른바 제 생각에는 1월부터 3월까지 헐값 셀 기간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무슨 타이밍을 재요. 이미 집 싸게 살 기회 지났는데 뭐 지금 언제 집 살까 설문조사 한다니까. 설문조사 보통 언론에서 하잖아요. 대부분이 언제 나온 줄 알아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래요. 네. 그럼 주택시장 회복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뭐 무릎에 산다고요? 근데 펀드 베이지야? 무릎에 사게? 싸게 살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걸 표본 통계로 전망하느냐 실거래가로 전망하느냐가 달라요. 네. 저는 실거래가로 전망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하반기는 약간 소강으로 간단 말이에요. 통계는 약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뒤늦게 반영되니까. 네. 실거래가는 이미 뭐요? 싼 게 다 팔렸단 말이에요. 네. 셀기한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셀기는 다시 안 와요? 오죠 또. 와요? 또 출렁거릴 수 있죠. 그거는 미래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실거래가를 보면 이게 제가 소강 국면으로 보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싼 게 다 팔렸어요. 두 번째 대출 금리가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금리가 오르더라고요. 올라요. 그래서 한 9월까지 오를 거로 봅니다. 아. 최근에 있잖아요. 제가 논문들을 많이 봤어요. 유동성과 통화량과 주택 가격의 연관성을 많이 봤는데 네. 과거에는 저는 M2라고 그래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 광의 통화를 말하거든요. 그게 가장 민감한 거로 알았는데 제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뭐로 보냐면 M안으로 봐요. M안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M안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M안하고 M2하고 좀 영향이 크고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요. 가계대출이 최근에 다시 늘었죠. 네. 그것도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는 오히려 미국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시중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미국 금리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집값도 네. 특히 아파트도 약간 주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역전세난이 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건설 PF 문제도 좀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반기 들어서는 반등 탄력, 저는 회복 탄력이라 안 합니다. 상승 탄력이 아니라 반등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네. 통계는 후행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오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럼 쫓겨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장 가봐야지.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 자기가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평론가라고 본인이 착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